재밌어요. 우영우가 재밌는데 그 재밌을 수밖에 없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법정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인 요소가 이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그 자폐 스펙트럼이 나오고 누가 나와도 그게 어떤 스토리가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지. 그런데 꽤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몰아보기를 한번 하고 그냥 그 이후로는 안 봤어요. 한 중간 정도까지 본 것 같아. 근데 그 배우가 또 굉장히 귀엽게 잘하더라고요. 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물론 나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장애를 이제 뭐 학습 장애나 이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불편하거나 뭐 아니면 비정상이거나 뭐 바보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던 사람들이 지금은 진단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제 많이 받으니까 그 병명이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구가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나서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판타지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매번 댓글마다 달리는 게 있어. 뭐 그 진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동을 키우는 집에서 저거는 비현실적이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드라마는 원래 비현실적이지. 옛날에 그 별에서 온 그대 그런 거 봐봐. 야, 어디에 외계인이 나오냐? 차라리 자폐 스펙트럼이 천재인 게 난 거야. 그 확률이 훨씬 높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전지현 같이 생기고 김소연처럼 생긴 사람 본 적 있어? 별로 없어. 원래 드라마는 훨씬 더 비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너무 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나왔다. 옛날에가 아니라 봐봐. 드라마에 보면 가난한 여자 주인공 나온단 말이야. 얼굴에서 광이 나. 그리고 맨날 그 옷이 바뀌어. 그리고 맨날 그 화장을 엄청나게 정교하게 하고. 이게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훨씬 더 극대화된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틱한 과장된 환타지를 이제 심어주는 게 드라마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우영우라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지만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천재성을 이제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다루므로 해서 수많은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이 나도 저럴 수 있구나 하는 꿈과 희망과 어떤 환타지를 이제 갖게끔 해준 것이 이 드라마가 사람들을 유인한 게 아닐까라는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사실은 나왔지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 뭐 친척 중에 뭐 이런 학습장애라든가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는 우리 애도 학습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학습장애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주의집중 장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옛날에 그냥 정신사납다, 막 이제 산만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는데 이걸 병원 가서 하니까 진단명이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ADHD라는 병이 나온 지도 이게 진단명이 생긴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옛날에는 ADHD가 없었겠어? 옛날에 처칠이나 에디슨이나 이런 위인전 보면 어렸을 때 하는 거 보면 걔네들 다 걔네들이 아니지. 그분들도 어렸을 때 ADHD였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그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에게 어떤 환타지를 제공했고 그런 사람들과 한 다리씩 얽혀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나한테도 이게 연결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사실은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예전에는 그 자폐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죠.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제 되게 많이 드러났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거짓말인지 허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저 사람은 저런 장애가 있지만 천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해준다는 면에 있어서 나는 훨씬 더 이제 긍정적으로 어떤 인식 개선이란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성 측면에서도 좀 봤어요.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성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나는 인간이야. 근데 뭐 여성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 그런데 옛날에는 특성 때문에 내가 소외가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외국인 노동자야. 만약에 한마디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소외가 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인간이야. 그런데 저 사람의 어떤 하나의 특성은 외국인 노동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들이 필요한 사회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간을 중심으로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 하나로 이제 장애가 다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증상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젊은 여성으로서 뭐 거기서 보면은 성취도 하고 일도 하고 우정도 나누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런 어떤 모든 인간적인 측면을 다 다뤘다는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어떤 병만 이 특성만 계속적으로 각광을 이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임을 인간성임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고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사회가 성숙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보다가 제가 그만뒀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왜 그만뒀냐면 너무 딱 봐도 저예산 영화야. 아니, 저예산 드라마야. 딱 봐도 저예산이.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예산으로 다뤄야 되나? 라는 게 좀 기분이 나빠졌어. 나도 그 장애가 뭐 진단을 받은 아이의 부모로서. 근데 원래 그 마이너리티, 소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예산으로 먼저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뭐 화려한 뭐 그 배우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좋은 데서 찍고 사람도 많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스타가 나오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아주 좋은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다가 너무 이입이 돼서 조금 힘들어서 보다가 만 케이스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너 엄청나, 그쵸? 예, 그 ENA인가 그 채널이 대중화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아주 작은 시청률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의 한 10% 가까이 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신드롬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우영우가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영우의 행동을 이제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패러디를 많이 했는데 왜 불편한 사람을 따라하냐.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일각에서는 너 옛날에 뭐 맨발의 기봉이나 시범방의 기적 이런 그 자폐 그 마라톤 이런 장애인들도 막 따라하면서 막 재밌게 넘기지 않았냐. 왜 우영우만 그렇게 무겁게 다가갔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다,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좀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러니까 장애를 희화화하는 면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그때는 그 장애인의 가족이라든가 장애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뭐 불만을 제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을까 먼저 걱정을 하고 이만큼 성숙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런 거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특성인데 그것을 흉내를 내는 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차별적 시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유튜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누가 만약에 내 흉내를 내. 그럼 난 기분이 나빠. 내가 이게 장애가 아니지만 나의 독특한 어떤 특성을 흉내를 내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당황하게 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좀 들거든요. 그리고 뭐 유명인을 따라하는 뭐 성대묘사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약간 희화화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공공재적 어떤 특성들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옛날에 뭐 대통령 사람들이 흉내 내면 그런 거 보면서 하하하하 웃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어떤 순간에 그런 거 절대 못하게 하던 시절이 뭐 있었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하하하 웃어 넘기는 거를 내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대통령 욕하면서 여러분들 즐거우셨으면 됐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쨌건 간에 근데 사회는 굉장히 많이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